대통령이 다른 범죄로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데 불소추 특권이 제외되는 내란 범죄입니다. 그런데다가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로 적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마당에 내란이라는 조직 범죄의 특성상 그 수괴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다가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법원이나 검찰에 혹은 공수처에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다 부정하면서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이 수사나 혹은 이제 영장을 심사하는 관점에서 보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낳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공수처가 굳이 열흘을 다 채우지 말고 빨리 뭐 검찰로 보내서 기소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소를 하게 되면 1심 선고는 8월쯤 예상한다고 하네요. 네. 어떤가요? 그 일단은 보니까요, 공수처와 경찰 쪽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심이 있지 않나 이런 싶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검찰이 김용현 장관부터 해서 군사령관들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해뒀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기관들 간에 의심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특검의 출범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우김 전 의원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인 그 충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대통령과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 여당이 선을 그어야 될지 아니면 동조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쨌든 구속이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데다가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특히 이번에 구속이 되면서 그 증거 인멸의 그 의심 또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는 조국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지는 재판 과정에서의 형평성, 물론 사례는 다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비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야당은 일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사필 규정이자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견했던 결과라고 본 걸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네. 보고요. 통상 그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이라는 게 범죄가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다른 범죄로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데 불소추 특권이 제외되는 내란 범죄입니다. 그런데다가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로 적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마당에 내란이라는 조직 범죄의 특성상 그 수괴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다가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법원이나 검찰에 혹은 공수처에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다 부정하면서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이 수사나 혹은 이제 영장을 심사하는 관점에서 보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낳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휴대전화 하나 바꾼 게 증거인멸의 우려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듭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이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비밀시설이라는 이유로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낳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는 예정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이중근 평론가님, 네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휴대전화 하나 바꾼 걸 가지고 어떻게 증거 인멸 시도냐고 했는데요. 이게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까? 일단 권영석 위원장이 휴대전화 하나 바꾼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전제가 또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관련자들이 이미 그러니까 관련자라고 하면 공범이겠죠. 이게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가 있으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내란 단순 가담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혹은 뭐 가담자라고 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모두 다 군사법원이나 중앙지법에 기소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가장 큰 그런 그 혐의가 뭐냐 하면 입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입을 맞출 당사자들이 지금 전부 기소돼 있으므로 입을 맞출 그런 위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뭐 전화 하나 바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야당 대표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방어권에 대한 어떤 이 자유를 줘야 된다,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조국 대표 물론 지금은 어쨌든 옥중에 있지만 조국 대표도 2심까지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그것도 역시 방어권이라는 어떤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어찌됐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공수처와 검찰이 최장 20일 구속 시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했습니다. 공수처가 굳이 열흘을 다 채우지 말고 빨리 뭐 검찰로 보내서 기소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소를 하게 되면 1심 선고는 8월쯤 예상한다고 하네요. 네. 어떤가요? 일단은 보니까요, 공수처와 경찰 쪽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심이 있지 않나 이런 싶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검찰이 김용현 장관부터 해서 군사령관들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해뒀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기관들 간에 의심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특검의 출범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찰이 기소하고 그다음에 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검이 출발해서 특검이 주도해서 그걸 이제 이관 받아 가지고 네. 재판을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검찰이 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가능하면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런 아마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우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 신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구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이 기소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서부지법뿐만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도 그 체포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수처 수사 그리고 이제 검찰이 구속 기간 동안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를 또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통령의 뜻대로 결론이 나올 거라는 희망보다는 대통령이 이렇게 그 공개되는 어떤 그 화면에 보임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헌재에도 이제 변론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헌재의 심판에 있어서 그 결론을 최대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 측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지자들과는 끝없이 소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이 그 소위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평화적인 그런 의견 표출이라든지 이런 그 편지를 보내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대통령이 특히 본인의 지지자들을 국민으로 딱 인식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끝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지자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그 정치라고나 할까요? 네. 그 시도는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2심을 두고 어떤 결과가 먼저 나오는지 주목하던데요. 이 사안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선 등 정치 일정과 맞물린 그런 시각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재판이 결정이 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시에 그로부터 2달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네. 지금 조기 대선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항고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두 재판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사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비교가 되고 그렇게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데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게 이 사안이 직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아마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헌정 체제의 공백과 혼선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항고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는 새로운 사건 배당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상급법원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집중 심리를 해서 3월 12일 이전에 끝내겠다. 왜냐하면 선거 재판은 원칙상 1심은 6개월, 그다음에 항소심, 선고심이 각각 3개월씩인데 네. 이미 1심에서 한 2년 이상 재판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고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이재명 대표의 향후에 그 정치 일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